피라미드가 단순히 파라오의 무덤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수백만 톤의 석재, 북극과 정확히 정렬된 방향, 그리고 현대 과학조차 놀라는 보존 능력. 과연 누가 이 거대한 구조물을 지었을까요? 고대 이집트인일까요? 아니면 수만 년 전 사라진 초고도 문명일까요? 그리고 왜 피라미드에 들어간 사람들은 도굴꾼에서 과학자까지 하나같이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전설일까요? 아니면 상상을 초월하는 고대의 방어 기술일까요? 이제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축물입니다. 정설에 따르면 기원전 2500년경 고대 이집트인들이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연구가 깊어질수록 설명하기 어려운 모순들이 드러납니다. 지질학적 증거는 피라미드가 약 12조 년 전에 이미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대륙의 심장에 해당하는 위치, 별자리와의 완벽한 정렬, 당시 기술을 훨씬 뛰어넘는 건축 정밀도, 그리고 내부의 이상 현상들. 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목적을 가진 거대한 기계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에서는 파라오의 저주, 아틀란티스 문명, 그리고 인류 역사의 예언까지 가장 흥미로운 가설들을 다룹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걸작일까요? 아니면 초월적 지성의 유산일까요? 고대 이집트 문명의 절정기, 나일강 주변은 세계에서 가장 찬란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술, 건축, 수학, 천문학이 놀라운 수준에 도달했고, 제사 왕조 시기 파라오 쿠푸는 자신의 영원한 안식처로 대피라미드를 건설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현대 고고학과 공학 연구는 수많은 의문을 던집니다. 바퀴와 대형 기계가 없던 시대, 어떻게 타치5톤짜리 돌 240만 개를 사막을 가로질러 옮기고 오차 없이 쌓았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내부에 상형 문자나 종교적 장식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위성에서 보면 각 변이 미세하게 안쪽으로 휘어져 있어 실제로는 8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피라미드의 위치는 지구 최장 경선과 위선이 만나는 지점과 거의 일치하며 세계의 대피라미드는 오리온 자리에 허리띠와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무덤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자의 대피라미드를 둘러싼 고고학적 발견들은 이 건축물이 단순한 상징을 넘어 수많은 미스터리의 중심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피라미드 기초 주변에서 발견된 두꺼운 퇴적층에는 약 12,000년 전의 조개 화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 문명 이전에 이미 피라미드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또한 피라미드 내부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는 놀라운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 녹슨 동전을 한 달간 두었더니 광택이 되살아났고 우유와 과일이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부에 특별한 보존 에너지가 작동하는 듯합니다. 투탕카멘 왕의 무덤에서는 철 운석으로 만든 정교한 단검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고대 이집트의 기술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금속 가공 능력을 시사합니다. 1922년 무덤이 열리자 발굴에 참여한 인물들 중 상당수가 원인 모를 죽음을 맞이하며 파라오의 저주 전설이 퍼졌습니다. 1198년 이집트 원정 중 나폴롱은 피라미드의 왕의 방에서 혼자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 날 창백한 얼굴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1930년 기자 폴 브룬터는 같은 방에서 영원히 몸을 떠나는 체험을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최근 과학 측정에서는 왕의 방이 미약한 전기장과 특이한 방사선을 방출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는 이것이 고대 에너지 시스템 잔재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라미드에 관한 수많은 논쟁 중에서도 가장 소름 끼치는 지점은 단순한 크기나 건축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렬과 설계의 완벽함,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입니다. 대피라미드는 북극성과의 정렬 오차가 0.05도 이내이며 이는 오늘날 위성 GPS 없이 달성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게다가 세 개의 대피라미드는 오리온자리 허리띠의 세 별과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 정렬은 지구 자전축의 세차 운동 주기에 따라 약 26천 년에 단 한 번만 정확히 일치합니다. 왕의 방에서 측정된 미약한 전기장과 이상 방사선, 나폴롱이 남긴 불가사의한 침묵, 그리고 기자 폴 브룬턴이 기록한 영혼 이탈 체험. 이것들은 모두 피라미드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 설계된 장치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에너지를 모으기 위한 발전소였을까요? 아니면 인류의 지식과 역사를 암호화한 거대한 기록 장치였을까요? 혹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는 더 큰 이유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피라미드를 둘러싼 수많은 논쟁 속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가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설들이 단순한 상상만은 아니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대 이집트 건설설입니다. 기원전 2500년경 쿠프 왕이 수십만 명의 인력과 간단한 도구, 경사로를 사용해 이 거대한 구조물을 세웠다는 것이죠. 역사 기록과 고고학 자료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수백 톤이 넘는 돌을 그 시절 기술로 옮기고 오차 없이 쌓아 올렸다는 건 여전히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선사 초문명설입니다. 이 가설은 피라미드가 2000년 전 지금보다 훨씬 앞선 문명에 의해 건설됐다고 주장합니다. 별자리와의 정렬, 놀라운 정밀도, 이런 건 당시 인류로는 힘들었다는 겁니다. 다만 그 문명의 실존을 증명할 직접적인 유물이 거의 없다는 점이 약점입니다. 세 번째는 고대 에너지 장치설입니다. 화강암 속 석영이 압력을 받아 전기를 발생시키고 내부 구조가 특정 주파수로 공명하며 에너지를 만들어냈다는 설이죠. 실제로 왕의 방에서 전자기장과 특이한 방사선이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네 번째는 인류 예언 데이터 저장 소설입니다. 피라미드의 치수, 각도, 통로 구조가 인류의 역사와 미래 사건을 암호화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수학적, 천문학적 상관관계가 꽤 많습니다. 그러나 해석이 주관적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외계 지성 개입설입니다. 별자리와 완벽히 일치하는 정렬, 그리고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한 건축 방식, 이 모든 것이 지구 밖 지성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거죠. 물론 여전히 물증은 없습니다. 결국 어떤 가설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류 역사 최대의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겁니다. 피라미드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시각 차이가 오히려 미스터리를 더 깊게 만들고 있죠. 먼저 학계 주류 시각입니다. 대부분의 고고학자와 역사학자들은 피라미드를 기원전 2500년경 쿠프 왕 시대의 산물로 봅니다. 수십만 명의 인력과 경사로, 그리고 간단한 도구로 지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피라미드의 비밀은 아직 풀리지 않은 과학적 문제일 뿐 초자연적인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독립연구자들이나 일부 과학자들은 이 건축물이 사라진 고대 초문명의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인류의 지식과 에너지를 보관하기 위한 거대한 저장 장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죠. 별자리와의 완벽한 정렬, 엄청난 건축 정밀도,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 관점이 있습니다. 피라미드를 생과 사를 잇는 영혼의 관문으로 보는 시각이죠. 파라오의 저주라든가
내부에서 경험한 이상 현상들이 바로 그 증거라고 믿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시각들이 한데 모여 피라미드라는 수수께끼를 더욱 흥미롭고 풀기 어려운 미스터리로 만들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수천 년 동안 사막 위에 우뚝 서 있는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시간과 자연, 그리고 인류의 호기심을 모두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단편일 수 있으며 피라미드는 그 빈칸을 메울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그 열쇠가 풀리는 날, 인류는 스스로의 기원과 운명에 대해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우리가 아직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비밀은 영원히 돌 속에 묻혀 있을 운명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단순한 고대인의 걸작일까요? 아니면 초월적 지성이 남긴 메시지일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만나 뵙겠습니다.